카페의 손님 불편한 위로.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교직에서 은퇴하고 난 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카페라고 해도 번듯한 간판은 없고 동네 구석에 숨어있는 듯한 조용한 가게입니다. 손님도 많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드립커피를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시간은 금세 흐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사실은 공허였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남편 정우진이 떠난 그날 저는 모든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 그의 차는 형체도 없이 부서져 있었고 제 심장은 동시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울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들자 제 앞에는 남편의 제자였던 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유학을 떠나며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아이였죠.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의 얼굴로 서 있는 그를 바라보며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민석이니? 이렇게 오랜만이라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혼자 계실까 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거든요. 사실 혼자라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민석은 그날 이후로 자주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옛 제자가 찾아왔다는 생각에 반겼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번 제가 힘든 일이 없는지 묻고 카페 일을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때로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함께 걸어주기도 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나를 챙기는 걸까? 단순히 은사에 대한 고마움 때문일까? 하지만 외로움에 지친 제 마음은 그 따뜻함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민석이 불쑥 말했습니다. 선생님, 카페 운영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더 도와드릴까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내 생활도 있잖아. 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선생님 혼자 고생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했죠. 그의 눈빛은 단순한 제자가 스승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민석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아니야, 그냥 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은 아니겠지. 다음날 아침 카페 창밖에서 햇살 속 먼지가 흩날리는 걸 보며 문득 남편의 낡은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책장 한쪽에 치우지 못한 채 있던 노트였죠. 손을 뻗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열면 마음이 어지러워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왜 나타난 건지, 왜 제 곁을 맴도는 건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점점 더 자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일을 돕기도 하고 제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조용히 지켜주기도 했죠. 그의 시선은 항상 제게 향해 있었고 그 따뜻함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끼며 저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에 빠졌습니다. 저는 혼자서 고민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옳은 걸까? 아니면 그저 내 외로움 때문일까? 하지만 그가 남편의 제자라는 사실, 나이 차이, 그리고 금기라는 현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석이 내밀어준 작은 도움과 따뜻한 시선이 제 마음을 자꾸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예전부터 선생님을 존경 그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악한 채로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미쳤구나, 너.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은 왜 하는 거야?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선생님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제라도 제가 곁에 있어도 될까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당장 그를 밀어내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맞는 걸까? 아니, 이건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냐. 민석이 내 마음을 건드리고 있어. 그날 이후로 저는 매 순간 그 시선과 말들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집 안에서, 심지어 혼자 걷는 길에서도 민석의 존재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동시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감정이 옳은 건지 금기를 넘는 건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조금씩 민석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챕터 34 흔들리는 마음 첫 균열. 민석의 고백 이후 제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 손님을 받는 동안에도 컵을 닦는 손길이 흐트러지고 마음은 자꾸 민석에게 향했죠.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며 커피 향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카페 문이 열리면서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고 눈빛은 날카롭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마치 제가 속마음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그날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굴고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너무 자주 오면 곤란하겠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켜본다는 말 속에 감춰진 그의 감정을 알아채면서 동시에 금기에 대한 불안감이 솟구쳤죠. 이건 옳지 않아. 하지만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은 더욱 자연스럽게 제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면 옆에서 도와주고 커피를 내릴 때면 제 손을 살짝 잡기도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의 손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 온기에 마음을 내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침대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민석에게 흔들리는 걸까? 이건 단순한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마감 후 정리 중이었을 때 민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집까지 동행해도 될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렵더군요. 결국 함께 걸으며 그의 시선과 숨결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근거림과 불안이 동시에 치솟았죠. 그날 밤 민석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 기대도 될까요? 저는 숨을 삼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안 되라는 경고가 울렸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그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긴장과 기대가 뒤섞였죠. 그 순간 카페 문 앞에서 문득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동창 김영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속으로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비밀이 드러나면 이 조용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이 아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구나.
속으로 그렇게 결론 지으며 동시에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금기를 넘어버릴 듯한 마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민석의 손길이 제 손을 스치고 온몸에 전해지는 긴장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다가왔죠. 제 마음과 몸은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 균열 속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챕터 56 죄책감과 배신 유언의 발견. 그날 이후로 민석과 저는 은밀하게 가까워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제 마음이 금기를 향해 기울고 있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죠. 민석의 손길, 시선, 심지어 작은 말투 하나까지도 제 마음을 흔들었고 저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 앞에서 뜻밖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동창 김영숙이 우리를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입이 가벼웠고 이번에도 저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선생님, 요즘 민석이랑 많이 친하시네요. 혹시라며 은근히 비꼬듯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긴장된 얼굴이었고 그의 눈빛은 단호했죠. 선생님, 저 사실 사고 날 당시 선생님 남편과 함께 있었던 사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남편을 살릴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판단해서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그동안 연락을 끊었던 거예요. 저는 순간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눈빛은 죄책감과 집착이 뒤섞인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죠. 저는 머릿속에서 이 사람, 내 남편과 내 삶을 이렇게 뒤흔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카페 한쪽에 놓인 남편의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남편의 글귀가 아직도 살아있는 듯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정아, 만약 내가 없더라도 너는 내 삶을 뜨겁게 살아라. 널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받아들여도 된다. 그 글귀를 읽으면서 마음속에서는 안도감과 혼란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남편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민석과의 금기를 받아들여야 할까? 심장이 쿵쾅거리며 선택의 무게를 느꼈죠. 민석은 그날도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스쳤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과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라는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순간 모든 감각이 민석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그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 와중에 영숙의 존재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몰래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민석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마음 한편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글귀가 제 마음을 살짝 안정시켰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믿고 살아도 된다. 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맴돌며 저는 조심스럽게 민석에게 마음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과 두려움은 여전히 저를 붙잡았죠. 민석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한 거라면 그게 제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안한 긴장이 느껴졌죠.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상처만 남을까?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히는 순간 저는 민석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마음 받아들이겠어. 그러나 조심해야 해. 금기와 죄책감 속에서라도 내 삶을 잃지 않으면서. 그날 밤 남편의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그 속에 적힌 글귀가 제 마음을 다잡아 주었고 동시에 민석에게 내 마음을 조금씩 내주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챕터 78 금기의 선택 새로운 시작. 민석과 저 사이의 긴장은 이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매 순간 그의 시선과 손길이 저를 흔들었고 마음속 금기는 점점 약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떠올리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충돌 속에서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은 제가 곁에 있어도 될까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동행이 아닌 마음을 확인하려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그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민석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걸까? 혼란스러움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때 민석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행복한 거라면 그게 제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스쳐갔죠.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사회적 금기와 남편에 대한 죄책감, 모든 것이 뒤섞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금기를 깨더라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기로. 민석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요.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저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한 발짝 더 가까워졌죠. 며칠 후 민석은 남편의 낡은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속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혜정아, 마음이 허락한다면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라.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 그 글귀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뜻과 제 감정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마음속 깊은 안도감이 퍼졌죠. 카페에서, 집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며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민석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이제 제 삶의 동반자가 되었죠. 그의 존재는 제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금기, 죄책감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지탱하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창밖으로 비가 내리던 아침, 민석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진짜로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민석. 이제 우리 시작해요. 그 순간 마음속 긴장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과 평화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지만 그 기억은 이제 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죠. 민석과 함께라면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빗방울이 잔잔하게 카페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새로 시작될 삶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 금기와 죄책감을 넘어 저는 민석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죠.